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주의해야 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전립선 질환이죠. 예전과 다르게 소변 줄기가 달라졌다. 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많아졌다라고 싶으시다면 전립선 질환 중 하나인 전립선 비대증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표 전립선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안치현 원장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전립선 질환으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전립선 질환 왜 주의를 해야 될까요? 전립선은 모든 남성이 가지고 있는 장기입니다. 그런 만큼 전립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남성으로서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전립선 질환 중에 특히나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남성 삶의 활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질병인 만큼 그쵸.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립선은 몸 안에 감춰져 있다 보니까 그 중요성을 인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기관일까요? 먼저 방광 아래에서 요도로 이어지는 전립선 요도를 감싸고 있는 장기입니다. 네. 정액의 일부를 구성해서 액체 성분 일부를 만들기도 하고 모양은 밤톨 모양인데 방광 바로 아래에 있다는 그 위치적인 특성 때문에 정액과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를 구성하면서 비대해지면 그 통로를 막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장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성의 생식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이 들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전립선 비대증이 가장 흔한 질환이고요. 그 다음으로 전립선염, 그리고 또 많이 걱정하시는 전립선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 가장 흔하다고 말씀드린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네. 정상 전립선은 약 15g에서 18g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남성이 40대를 넘어가면서 조금씩 남성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시기의 영향으로 비전립선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네. 이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전립선 요도를 감싸주면서 제대로 된 배뇨가 안 되도록 전립선 비대증이 방해하게 됩니다. 전립선이 커지는 이유 어떤 걸 좀 들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큰 이유로는 노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노화. 그리고 또 유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들도 그렇죠. 분명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특히나 이제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전립선 비대증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다 뭐 이런 문구도 지금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방치하게 됐을 때 그냥 둬도 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예. 실제로 통계를 보시면 중증도 환자의 약 56%가 넘는 환자분들이 증상이 상당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으시는 걸로 통계가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전립선 비대증 혹은 자기 배뇨 증상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거나 참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도 당연히 점점 더 진행되게 되지만 네. 그 다음으로 방광 변성이 점점 심해지면서 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약물 치료나 수술적인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그 회복을 더 더디게 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방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전립선 비대증인지 아닌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떨 때 좀 의심할 수 있을까요? 크게 나눠봤을 때는 전립선이 커지면서 막혀서 생기는 증상을 먼저 느끼실 거고요. 다음으로 지나가면서 방광이 변성되면서 생기는 네.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다음에 급해지고 나를 더 괴롭히는 자다 깬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과민성 방광에 의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위에서부터 보시면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밤중에 증상이 심하다. 그러니까 자다 깨서 소변을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 네. 화장실에 가면 나올 듯 말 듯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나오면서도 그 줄기가 시원하지 않은 네. 다음으로 소변을 봐도 덜 본 듯한 느낌이라는 건 그렇죠. 실제로 제대로 비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광이 과민하기 때문에 뇌에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소변이 마려워서 낭패를 본다라는 것은 과민성 방광이 너무 심해져서 방광 스스로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에도 방광 수축이 일어나면서 소변을 지리기도 하는 이런 실금 증상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상을 보니까 소변을 보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민의 사연이 들어와 있거든요. 어떤 게 고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세 남성입니다. 원래 소변을 자주 보긴 하지만 올해부터 더욱 자주 보게 되고 소변을 본 뒤에도 느낌이 개운치 않고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잘 때도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잘 잤었는데 최근에는 소변이 마려워 한 번은 깨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의 증상 전립선 비대증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증상은 정말 전형적인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아닐까 걱정되시는 경우에는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는 게 있어서 오. 자가 진단을 해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 검색 사이트에서 전립선 증상 점수표로만 검색하셔도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공식 정확하게 다 만들어져 있는 점수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점수 이상이면 나는 하부요로 증상, 전립선 비대를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비뇨의학과를 좀 방문하셔서 검사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문 병원에 방문했을 때 어떻게 조금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병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초음파 검사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증상 점수표를 안내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시기도 하고 실제 내 소변 줄기는 어떤지 소변 보고 나서 내 방광에는 얼마나 많은 소변이 남는지 이런 검사들을 기본적으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진단을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을 때 초기이면 참 좋겠습니다. 초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치료가 좀 간단하겠죠? 초기에 오시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가 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특히나 전립선 비대증 그 자체보다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습관이 좀 문제가 있다. 특히 뭐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차라든지 아니면 뭐 커피라든지 이런 네. 부분을 좀 즐겨 드시는 분이라면 약 이전에도 좀 줄임으로써 드시는 것들을 좀 조절함으로써도 충분히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여기는 좀 어려우세요. 다음으로 약물 치료를 많이 선택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약물 치료의 대표적인 이제 한 종류가 선택적 알파 차단제가 있고 네. 다음으로 뭐 5알파 뭐 효소 차단 뭐 이런 게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도 네. 어떤 분들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약물 치료 효과를 제대로 못 누리시거나 약 3에서 5년 정도 뒤에는 충분치 않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느끼시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물리치료 같은 걸 선택하시기도 하지만 예. 현재까지 물리치료는 초음파 물리치료,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는 아무래도 그 효능이 좀 제한적인 편이라서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확실한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수술적인 치료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립선의 비대해진 조직을 절제하는 절제가 동반되는 절제술이 있고요. 절제하지 않고 치료하는 결찰술이 존재합니다.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중엽 비대라든지 아니면 방광목이 상당히 높아서 원발성 방광경부 폐쇄 이름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방광에서 전립선으로 넘어가는 길목이 좁거나 네. 그쪽에서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서 그 결과에 실망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절제술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표준적인 경여도 전립선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부작용으로 보고되는 요실금이라든지 발기부전 그리고 역행성 사정 뭐 정액이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네. 그 뒤에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이라든지 새로운 방식들이 개발되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다음 사례자의 사연을 통해서 치료법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은 63세 남성입니다. 약물 치료로 증상이 개선됐나 싶었는데 이제 약에 내성이 생긴 건지 잔뇨감에 소변을 보려면 아랫배에 힘을 줘야 하고요. 특히 밤에 심해져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가 점점 늘고 있어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술은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약물 치료 효과 없으면 수술인가요?
약물 치료의 효과가 없거나 약물 치료의 효과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방광에서 전립선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구조적인 문제가 동반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쵸.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진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전립선 비대증 약물로도 상당한 효과를 누리시다가 전립선 비대가 더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조금 많이 불편하다. 약을 안 먹은 것보다는 먹은 게 낫지만 먹은 상태도 여전히 불편하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럴 때는 수술적 치료를 통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는 받아야 될 텐데요. 오늘 알아볼 수술적인 치료는 어떤 걸까요?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전립선 수술은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이라는 방법입니다. 초음파로 그리고 내시경으로 동시에 전립선 내부와 방광과의 연결 부위를 관찰하면서 전립선 비대 조직을 말끔하게 캡슐 직전까지 제거함으로써 재발률을 최대한 낮추고 워터젯을 통한 절제를 통해서 신경이라든지 내가 지켜야 할 괄약근이라든지 하는 구조물들을 다 살려내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전립선 절제술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보고되었던 요실금 그리고 발기부전 특히나 역행성 사정이 생길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을 이용해서 비대해진 전립선을 제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초음파나 내시경을 활용하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전의 전립선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보면서 만 절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 조직의 정확한 깊이를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실제로 손상도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캡슐과 전립선 비대 조직은 잘 구분이 되고 비대 조직을 말끔하게 제거해야 재발이 없어지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 보니 항상 전립선 비대증 절제술에는 전립선 절제술 이후에 재발이 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로도 그 깊이를 확인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현존하는 전립선 절제술 중에 가장 재발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초음파 단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가장 저렇게 크게 생긴 것이 전립선 비대 조직인데요. 자, 이렇게 워터젯을 통해서 설정한 깊이만큼 전립선 비대 조직을 말끔하게 제거하고 있는 것을 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기존의 레이저나 전기 소작을 이용한 방법보다 출혈도 훨씬 적고 그렇기 때문에 거대 전립선에서도 큰 합병증 없이 전립선을 절제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거대 전립선 같은 경우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크기에 네.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작은 전립선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시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한 번에 치료가 가능한데 네. 특히나 거대 전립선 80g, 80cc 이상의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출혈도 너무 크고 치료에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은 크기가 커져도 수술 시간이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오. 환자분 입장에서도 그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걸리죠? 약 길어도 1시간 이내로 대부분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중엽비대가 동반된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인데요. 중엽이 상당히 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약물 치료가 정말 효과를 보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길어도 약 5년 정도 네. 약물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예.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약물은 듣지를 않고 이제 부작용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네. 중엽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절제 방식으로는 중엽비대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방광 내의 중요한 구조물들을 다칠 수 있어서 좀 어려운 그런 수술로 많이들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워터젯 전립선 절제를 이용하면 말끔하게 중엽비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른쪽 거대 전립선 사례를 보시면 80cc 이상의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대부분 전신 마취를 활용하기도 했었고 예, 부담스럽죠. 네, 수혈의 가능성도 워낙 높았고 네. 특히나 돈요관 유치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 이후에는 보통 미국에서 이번에 나왔던 이제 데이터에 의하면 약 하루
조금 넘는 기간에서도 소변줄, 도뇨관을 모두 다 제거했다. 그리고 수혈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 만큼 네. 앞으로 거대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을 이용하는 것이 환자분에게 훨씬 더 부담이 적은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압, 고속의 물을 이용해서 전립선을 절제하는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해 주시죠. 그림을 보시면 먼저 치료 전에 80g 이상이기 때문에 그림 보시면 거의 방광이 좀 작아진 경우긴 하지만 거의 전립선과 방광이 거의 비슷한 크기로 보이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치료 전에 저렇게 비대했던 조직이 치료 이후에는 캡슐 자체의 크기도 같이 좀 수축이 되고 예. 내부에 있었던 비대 조직까지 말끔히 제거가 되면서 저기 작은 점 두 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여요. 예. 저분이 정구라고 하는 정액이 나오는 그런 구멍인데요. 오. 저쪽으로 실제로 수술 이후에 나오지 않던 정액이 나온다라고 오. 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도 전립선 절제술이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사정이 안 될 가능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다른 수술 방식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액이 안 나오다가 나오시는 그런 경우도 몇 분 보고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실제 내시경 사진을 좀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왼쪽이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하기 바로 직전에 전립선 비대증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내시경 사진이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좌우 전립선 외측엽이 굉장히 비대해서 방광으로 넘어가는 길목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워터젯을 통해서 이 비대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면 치료 후 오른쪽 사진처럼 방광으로 넘어가는 길목이 검은색으로 완전히 큰 구멍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이로 소변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전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통쾌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전후 차이가 큰 경우를 특히나 거대 전립선 환자분에서는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대 전립선의 경우 봤고요. 좀 다른 케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엽 비대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엽 비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엽 자체가 마치 속도 방지턱 같다 그럴까요? 오. 아니면 덮개 같다 그럴까요? 네. 완전히 막아서 실제로 크기에 비해서도 굉장히 요류, 소변 줄기에 있어서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전립선 절제술에 있어서도 그 수술 방식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수술 시간도 길고 그만큼 좋은 수술자를 선택하기가 예전에 굉장히 까다로웠었는데요. 네. 워터젯 전립선 절제를 통해서 수술하시게 되면 이 중엽 비대를 굉장히 깔끔하게 제거하면서 재발 없이 그 뿌리까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일러스트를 통해서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진도 보죠. 치료 전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 중엽 비대, 그러니까 방광 안쪽으로 밀고 들어간 방광 내 돌출도 굉장히 심하면서 중엽이 거의 뭐 요도를 꽉 막고 있는 이런 사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가 약 200cc가 넘는 환자로 어우,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거의 우유팩 하나가 넘는 그런 전립선을 가지고 계신 건데요. 네. 치료 이후 오른쪽 보시면 같은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 통로가 완전히 뚫려서 방광에서 정말 요도까지 이어지는 구멍이 한눈에 사실 초음파를 본 적이 이전에 없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잘 보이게 이렇게 치료된 화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자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몇 년 전 큰마음 먹고 수술을 받은 65살 남성입니다. 수술 후 배뇨 증상이 개선됐었는데 최근 다시 배뇨 증상이 생겼습니다. 증상이 계속돼 진단을 받은 결과 전립선 비대증이 재발됐다고 하는데요. 수술 후에도 재발되는 경우가 빈번한가요? 아우, 이거 큰맘 먹고 수술하셨는데 어떡하죠? 그럼요. 수술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절제술 같은 경우에 특히나 도뇨관 유치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어떤 마취를 하셨냐에 관계없이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동안 소변줄을 가지고 있느라고 뭐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런 만큼 재발하면 정말 좀 좌절감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그쵸. 많으세요. 네. 그래서 기존의 표준 수술 방법이라고 이야기되었던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재발로 인해서 추가 수술이 필요할 확률이 약 15에서 20%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립선 비대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수술의 특성상 효과는 상당히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재발료를 완전히 없애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의 간편한 해결 방법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네. 절제하지 않는 전립선 결찰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전립선, 거대 전립선에 해당하는 80cc 이상의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네. 추가적인 비대가 생김으로써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로 절제술이라도 이제는 받고 싶다 이렇게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했는데 재발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립선 결찰술 같은 경우에도 결찰사를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을 이용하면 워터젯을 이용해서 이 결찰사까지 말끔하게 제거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이전에 결찰술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경여도 전립선 절제술, 표준 절제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남아 있었던 재발을 일으킨 조직을 그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는 영상은 방광과 전립선 요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초음파를 보고 있는 건데요. 실시간 초음파를 통해서 먼저 설계도를 그리고 이렇게 워터젯을 이용해서 전립선 조직을 완전히 비대한 조직을 말끔히 제거하게 됩니다. 먼저 보시면 앞쪽은 부채꼴 모양으로 간단히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네. 뒷부분 우리가 지켜야 할 괄약근이라든지 아. 정액이 나오는 구조는 좌우를 반반 나누어서 절제함으로써 그 가운데 조직을 지켜내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를 통해서 젊은 분들도 사실 사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역행성 사정이 되는 경우 많은 좌절감을 느끼시는데 네. 그 역행성 사정이 생길 확률을 현저히 줄인 그런 수술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크기, 작은 크기는 물론이고 초거대 전립선까지도 모두 다 비교적 안전하게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좋은 특징이 있고 네. 다음으로 특이 형태의 전립선 비대, 좌우 대칭이 안 맞는다든지 방광, 경부의 폐색이 동반된 경우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봇 제어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캡슐을 터트려서 개복 수술로 전환이 된다든지 큰 출혈이 생긴다든지 하는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 큰 장점입니다. 네. 열이 없는 워터젯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괄약근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신경, 특히나 성기능에 관여하는 신경을 완전히 살릴 수 있어서 훨씬 그 조직의 보존에 유리하게 됩니다. 네. 숙련된 전문가가 설계하게 되기 때문에 설계도를 미리 그리고 수술하는 아주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대한 전립선 조직을 영구적으로 제거해서 캡슐만 남긴 나머지 비대 조직을 거의 완전하게 제거하기 때문에 재발률을 현저하게 낮춘 수술이고요. 꼭 필요한 기능을 보존하도록 미리 설계를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발기부전 합병증 요실금 부작용이 거의 없는데 그 이유로는 먼저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잘 그리기도 하고 워터젯 고압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열로 인해서 주변 조직 손상이나 위축을 최소화한 그런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속 개선, 소변의 속도, 소변 줄기가 현저하게 개선되어서 비절제적 방식, 전립선 결찰술보다 훨씬 더 크게 요속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 그런 만큼 방광의 변성,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증상이 훨씬 더 빠르게 개선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인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가 그래도 좀 체크해 봐야 되는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워터젯 전립선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술자가 함께하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로봇을 정확하게, 정교하게 조작하고 그 완벽하게 설계도를 그리려는 수술자의 노력 그리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수술자의 경험과 수술 이후에 이어지는 회복 과정까지 충분한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찾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남성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이 비대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구식 식습관이 아무래도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생선, 채소, 사실 한식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중해식 식습관이라고 하는 이런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서도 배뇨 증상, 특히나 세뇨, 소변 줄기가 약한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건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에도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이나 노화라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요인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증상이 생겼을 때는 그 치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변 증상이 생겼을 때는 참지 마시고 비뇨의학과를 가능한 빨리 방문해 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안치원 원장과 함께 남자의 고민,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